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너네들은 집에 갈 생각 하지 말아라. 추석날에 이틀만 집에 갔다 와 라고 하시는 겁니다.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미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그 실무자들을 절대 이길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. 안녕하세요, 비즈로그 백구입니다. 제가 32살 때 비트컴퓨터에 면접을 갔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이 비트컴퓨터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할게요. 무슨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냐, 뭐 소프트웨어 회사냐, IT 회사냐,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, 이 비트컴퓨터는 우리나라 벤처기업 1호입니다. 현재 비트컴퓨터 조현정 대표가 대학생 때 450만원을 가지고 호텔 객실에서 직원 2명과 함께 창업을 시작을 했습니다. 그리고 97년에 코스닥에 상장을 시켜버렸어요. 우리나라 의료기기, 의료 시스템, 의료 소프트웨어 모두 다 이 비트컴퓨터에서 시작을 했고요. 이 개발자 양성이라고 해서 비트컴퓨터 학원이 또 강남에 위치해 있습니다. 제가 32살 때 이 비트컴퓨터를 찾아간 계기는 그때 당시 이 정부가 이 창조 경제를 한참 강조할 때였어요. 이 정부는 이 비트컴퓨터의 이 개발자 양성을 위한 이 멘토링 지원을 하게 됩니다. 되게 혁신적인 게, 소프트웨어 개발을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의지와 열정만 있으면은 도전해봐라, 뭐 이런 프로그램이었어요. 근데 그때 제가 왜 여기를 갔냐, 저는 원래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심이 있었습니다. 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맞는 전공을 따라가게 되고,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. 근데 이제 32살 때, 33살 땐가 새로운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. 이 직장이 지금의 저한테는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지만, 그때 당시 직장에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. 내가 계속 이렇게 영업사원으로 갈 것인가, 좋아하는 일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나, 되게 갈등이 많았습니다. 영업사원과 이 개발자 완전히 다른 분류인데, 이 두 가지를 놓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서류 지원을 하고 면접을 보게 됐어요. 제가 취업했던 회사의 영업사원이었고 외근을 나가다가 면접을 보게 됩니다. 단체 인터뷰를 하는 자리였어요. MBC였나? 이 방송사에서도 이 카메라를 들고 이 장면을 녹화를 했었습니다. 그때 조현종 대표가 했던 말이 딱 그거였어요. 니들이 개발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실무자들을 이기려면 다 접어야 된다. 지금 같은 정신 상태로는 어림도 없다였어요. 최종 합격한 사람은 6개월 동안 집에 갈 생각 하지 마라. 핸드폰 게임 다 지우고 미칠 사람만 와라. 그 말이 상당히 저한테 무게감 있게 다가오더라고요. 실제로 맞는 말이죠. 그때 대부분의 참가자들 나이가 거의 20대 후반에서 30대였습니다. 그때 모인 참가자들이 개발과는 전혀 무관한 일들을 하고 있다가 그 개발의 꿈을 가지고 면접에 지원하게 된 거죠. 저도 마찬가지였고요. 그런데 그 조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너네들은 집에 갈 생각 하지 말아라. 추석날에 이틀만 집에 갔다 와 라고 하시는 겁니다.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미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그 실무자들을 절대 이길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. 저는 이 조현정 대표하고는 과거에도 한번 인연이 있었습니다. 제가 고등학생 때 이 비트컴퓨터 학원에 C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지원을 합니다. 그때 제가 살던 곳이 경기도 광명시였고, 이 비트컴퓨터 학원은 강남이었습니다. 근데 이 전문가 과정을 듣기 위해서는 초급, 중급을 마스터를 해야 되고 물리적인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. 그때 당시 조 대표가 이 학원하고 집하고의 거리가 1시간이 넘어가면은 다 탈락시켰습니다. 그만큼 출퇴근 거리와 그 시간에 대해서 상당히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었어요. 아, 학원에서 돈만 주면 다 배울 수 있는 곳이 아니구나, 뭐 그런 걸 느꼈었는데, 시간이 한참 지나고 다시 그 자리에서 조 대표를 만난 거죠. 역시나 그분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. 강단이 확실한 분이었어요. 결국은 그 멘토링 프로그램을 소화시킬 만한 역량이 안 된다고 저는 스스로 저평가를 시켜버리고 가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그대로 개발을 완전히 접어버리고 전자부품 영업사원으로 계속 성장을 하게 됩니다. 그때 완전히 개발을 접었지만 이 프로그램이 사실 좀 취미로 하기에는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도 웹 프로그래밍을 취미로 하고 있고, 이 상품 소싱 툴도 뭐 간단하게 만들어서 제가 필요로 하는 기능들만 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보는 걸 좋아합니다.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, 우리가 이 대기업을 물리적으로 이길 수가 없죠. 중견 기업도 이길 수가 없고, 이제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한테도 우리는 질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긴장해야 되고 항상 배워야 됩니다. 이 열정과 의지를 절대로 내려놓으면 안 돼요. 나태해지지 마세요. 저는 다행인 게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도 하면서 저도 스스로 동기부여가 많이 됩니다.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조현종 대표도 대학생 때 450만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호텔 객실에서 직원 2명과 함께 창업을 해서 코스닥에 상장시킨 사람이에요. 모두가 잘 아시는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도 처음 아마존을 설립했을 당시에는 작은 오피스텔에서 책상과 컴퓨터만 두고 창업을 시작을 했습니다. 이런 히스토리를 들으면 상당한 자극이 되고 엄청난 동기부여가 됩니다. 쟤도 하는데 나라고 못할 게 있나, 항상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는 제가 원하는 것은
모두 다 해볼 수 있고 모두 다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내가 무언가를 원하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가질 수 있다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부터라도 남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했던 시간 이상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각오와 열정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뵙고 있습니다.